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손석희 교통사고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손석희 JTBC 사장의 이 교통사고 의혹. 나중에 협박이라고 하는데 협박인지 아니면 약점이 잡힌 건지 계속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도 이 손석희 사건에 관심이 많으니까 진상규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손석희라고 하면 네. 정말 그 언론계에서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인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JTBC 하면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 그 태블릿 PC 있잖아요. 네. 예, 요런 거 또 이 안희정 사건 때 그 여성 피해자 여성 출연시켜 가지고 관련 내용을 전부 처음으로 이렇게 보도하게 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있을 때 거의 뭐 맨 먼저 앞장서서 나서 가지고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키는 이제 그런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아니겠어요? 예. 그 방송의 주 앵커가 바로 손석희 지금 현재 JTBC 사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제 본인이 이런 그 언론을 통해서 대응한다기보다는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세한 것은 내가 이런 데서 뭐 밝히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자세와 관련해서 여론이 그렇게 좀 비판적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JTBC 손석희 사장이 이렇게 큰 이슈에 대해서 대해왔던 거하고 본인의 사건에서 대응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그 보도 내용을 봤겠지만 남한테 그렇게 엄했는데 왜 자기한테는 대충 넘어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제일 발단이 바로 뭐냐면 과연 접촉사고가 났는데 예. 접촉사고가 나서 도망을 간 거냐. 그리고 도망을 안 가고 했으면 그냥 본인은 전혀 못 느꼈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150만 원을 왜 현금으로 줬냐.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의혹 사건의 연장선상에 보면 의심이 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거 150만 원이면 사실 요즘 뭐 이 저임금이니 무슨 고임금이 얘기하는데 대학 졸업해갖고 조그마한 회사 가면 첫 달 봉급이 150만 원 200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150만 원 되는 거를 갖다가 현찰을 줬다. 이 얘기를 나쁘게 생각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다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아니 왜 현금으로 줬냐. 그죠? 보험 처리하지. 그렇죠. 나는 그 사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은 건데 여기서부터 의심이 이제 생기는 거다.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기에는. 뭐 차를 치고 몰랐다. 그냥 갔다. 사람이 섰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인지를 못한 사고였습니다. 보험 처리해서 더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수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정상적인 처리 방법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뺑소니 아니냐? 내 그 레카차가 그 렌즈가 나갔대요. 조명에 있는. 예. 그 정도로 세게 박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지를 못했다. 이게 문제인데 그렇다면 세게 박았는데 도망간 이유가 뭘까? 그 사람이 150만 원 정도 손석희가 보냈다면 뭔가 좀 어떤 차량에 흠집이 난 게 분명히 있었으니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인지를 한 거 아닌가? 그런데도 도망간 게 아닌가?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 왜 이걸 취재하는 취재기자에게 이렇게 끌려다녔는지도 굉장히 진짜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하려고 그러고 또 이 독자들 입장에서도 또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이제 주목을 끄는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이제 좀 의심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과연 동승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동승자가 있었다면 누구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은 추측과 의혹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승자 탑승하고 그냥 말하자면 뺑소니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시되는 그냥 현장을 모르고 현장을 일단 일탈한 거 아니에요? 네. 그 언론에 보면 어디서는 1kg라고 나오고 어디서 3kg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동승자와의 관계에서 더 이제 의혹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설에서는 뭐 노무가 타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또 한설에서는 또 다른 누가 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혹이 자꾸 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지금 모든 언론들이 뭐 조선일보도 그렇고 동아일보도 그렇고 네. 다른 언론에서 그 녹취록 내용이 텔레그램 내용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텔레그램은 이건 문자화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녹취록도 이거 뭐 음성으로 다 녹음돼 있으니까 이걸 지금 와서 그 김 기자가 이걸 왜곡하고 날조할 수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이잖아요. 전부 무려 지금 뭐 1년, 87년도 4월 얘기니까 오래됐는데 이걸 뭐 날조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어쨌든지 간에
손석희 사장이 김 기자한테 특히 취업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보니까 그 9시 뉴스 본인이 하는 예. 뉴스 9시 뉴스 그 작가 이제 그걸로 이제 어떻게 좀 채용해 주려고 그 뉴스 브리핑 앵커 작가라고 되어 있더만요. 예. 그걸로 하다가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김 기자 양이 안 차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그걸 취업시켜주는 게 좀 용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 취업 잘못 시켰다가 이게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요즘은 다 공채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어. 근데 내가 그래도 추천하면 좀 쉬울 거야. 요 정도만 나왔어요. 그러나 9시 뉴스 앵커 그 브리핑 작가 하는 거는 좀 쉽다. 그런데 지금 이 김 기자는 그게 아니라 미디어 프로그램 요거 관련 기자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뭐 대우면에서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김 기자는 원하는데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아요. 요게 미디어 프로그램 그 작가나 기자로 하는 거가.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의 골이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당신 사장이면서 그거 하나 못하나 그러니까 야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거 공채인데 이 사람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해주겠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그 텔레그램인지 뭐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 쭉 보면 손석희 어제 우리 신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예. 손석희 사장이 뭔가 이 김 기자를 달래려고 하는 거가 마음에 일단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교통사고가 달래려고 하는 거가. 교통사고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계속 그렇죠. 끌려다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자꾸 취재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조선일보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JTBC하고 담당 손석희 사장을 접촉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딱 기사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이 그 손 사장은 그런 그 공인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제대로 다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제대로 좀 해명을 해가지고 법은 법대로 가되 제대로 일단 당사자니까 해명을 해서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어떤 그 이슈가 더 이상 되지 않게 이렇게 빨리 위기 관리를 잘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거 공적 문제란 말이죠. 자유한국당도 JTBC에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방송 계속 하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냐. 방송을 그만해야 될 것이고 사건이 수습될 때까지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상 자신이 나와서 첫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한 부분, 이거 방통위에서도 제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적 영역을 사적으로 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좀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거는 지금 이제 순수 이제 언론인 간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언론 자유 이런 것보다는 일종의 어떤 흥정, 지금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은 엉터리로 먼저 취업 청탁을 해가지고 네. 안 된다고 하니까 거액의 돈을 요구했다.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언론인 간의 얘기지만 순수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건 정당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기는 아직은 시기가 상조다. 아직은. 이게 예를 들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네. 이 헌법적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으로 이 양상이 같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현재 취업과 관련된 것은 이건 사회적인 큰 이슈잖아요. 네. 이 취업 문제를 예를 들어서 손 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아까 미디어 프로그램 가는 거는 내가 쉽지 않아. 공개 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브리핑 그 작가 하는 거 그거 좀 쉬운 것 같아. 요것이 이제 진리가 만약 밝혀진다면은 이거는 요즘 취업 문제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히 네. 얼마나 이건 국가적인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지면 공당으로서 입장을 발표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당이 더군다나 이제 자유한국당은 제일 보수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보수의 가치 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또 언론의 자유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혀지면 당에서도 어떤 형태가 됐든 로키가 됐든 그 하이 프로파일이 됐든 입장을 얘기하겠지만은 현 단계에서는 좀 시기가 좀 상조한 거 아닌가. 그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일단 뭐 당이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보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만한 어떤 행동에 나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또 지금 김웅 기자인가요? 예. 이 사람도 사실 좀 굉장히 겁먹고 있을 거예요. JTBC가 회사 차원에서 나선다. 뭐 뭘 하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압력도 들어간 거로 봐서는 김웅 기자도 일정 부분에 공익적인 차원의 제보라면은 뭐 도움을 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사실관계의 확인은 이제 법적인 공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미. 네. 왜냐하면 경찰에다가 서로 둘이 맞고서 했더라고요. 네, 둘이 맞고서 그렇죠. 했어요. 네,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입장에서 맞고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당국에서 이걸 빨리 밝혀야 되겠다. 네, 공정하게. 네, 공정하게. 그래서 정말 JTBC나 손석희 사장이 억울한 부분, 요것도
경찰이 이제 밝혀줘야 되는 것이고, 김 기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밝혀줘야 되는데, 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요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김 기자가 변호사를 만나러 갔더라고요. 예. 근데 변호사를 만나러 가서 손 사장하고 이렇게 뭐 전화가 왔나 이렇게 됐는데, 예. 그걸 보면은 이미 김 기자가, 왜냐하면 JTBC라는 큰 거대한 방송사하고 예. 개인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자기 친구가 마침 변호사래요. 그래서 그 변호사한테 법적인 자문을 일찍부터 받으러 간 거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김 기자가 폭로한 내용으로 볼 때는 뭐 때문에 이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예. 기자인데요. 자기 개인 방송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뭔가 약점이 잡힌 것 같아가지고 예. 취업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왜 적극적으로 나서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충돌 사고에서부터 시작한 거지만은 이게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계속 우리가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요. 또 문제가 생기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그 액션을 취할 때 정보를 빨리 받아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 지금 말이죠. 오늘이죠. 예, 조선일보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인터넷 디지털 조선일보 보시면은 전옥현의 안보정론 TV가 아주 크게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인터뷰인데 예, 첫 번째가 이현주 이현주하고 그 다음이 바로 우리 전옥현 차장님 4만이 2등인가 봐요. 그게 아니고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제 이현주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예.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외교안보 문제에 많을 그 다루는 전문 유튜브다 보니까 아마 신문사에서도 좀 특이한 이런 전문성 있는 유튜브는 왜 시작했는지, 이런 또 제가 또 마침 그 서초 당협 그 위원장도 맡고 있고 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의 유튜브가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가 굉장히 국민들 관심사잖아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를 두 번째로 취재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지금 크게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좀 전옥현의 안보정론 TV 꼭 구독해 주시고 신의 한수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